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착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의 여러 차례 회의 후 자기가 싸울 그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적정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전투에 진입할 각 부대들의 북한군이 어떤 전투 지침을 내려보냈는지 이것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북한군의 내부 군사 기밀 문건을 원문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군이 하달한 지침 첫 번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작전에서 손실은 불가피하니 작전 계획을 잘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지휘관들에게 작전 계획을 잘 세우고 싸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문에는 러시아군은 한 개 습격사단을 조직한 지 한 달 만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투 임무를 하달했고 실전 경험을 얻는데 한 달 이상 걸렸으며 손실도 컸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북한군은 전투에 진입하면서 북한군이 현지 적응 훈련이 부족해서 전투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날 걸 미리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군이 언제 러시아에 도착했고 현지 적응을 얼마나 하고 전투에 투입됐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추정해 봐야 되는데, 제가 북한이 공개한 지금까지 자료들을 쭉 보면요,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을 결정한 날이 지난해 8월 28일이었습니다. 이건 북한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 비준, 특수작전 부대들의 공격작전 명령을 하달했다고 북한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북한군이 미리 가서 10월경부터는 현지 적응 훈련을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북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4일 날에 김정은이 중요한 문건에 서명하면서 어떤 글을 거기다 남겼는가 하면, 모두 주의하고 병역 성실을 제대로 막아야 하겠어. 특히 지휘관 동무들이 신변 안전에 꼭 주의하시오 라고 서명했다는 그 문건 자체를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11월 14일 문건에 서명했다는 걸 보면 11월 달에 벌써 전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정은이 12월 22일에 비준한 문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공격작전 계획을 작성한 정령과 대책보고라는 문건이 있는데, 아니 북한이 공개한 문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작전 진행 과정에 러시아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 북한 병력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벌써 12월 22일 날 그때 상황에서 북한이 많이 죽었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인정하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격 작전 집행 과정에 러시아군 부대들이 공격 성과를 확대하지 못해서 특수작전 부대들의 익측, 북한이라는 양엽이라는 건데 익측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적들의 집중적인 공세행동으로 특수작전 부대들의 손실이 증대되고 공격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게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이 본 문건 내용입니다. 이게 TV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벌써 북한군이 11월 말 12월 초에 전투에 진입해 가지고 그때 첫 한 달 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있는데 그들이 포로된 날짜도 2025년 1월 1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제일 많이 군사적 피해를 본 것이 12월 초부터 1월 이 사이에 쿠르스크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뭔가 하면, 현대전은 훈련이 아니라 준비가 전부입니다. 한국군도 전시전환 48부터 72시간 내에 완전 배치를 상정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는 부대는 충격을 건디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준비 부족은 즉시 손실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북한군 행동 지침은
습격 공격 행동에서 거점에 의한 전투 행동을 잘 조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 습격 공동 행동에서 거점에 의한 전투 행동을 잘 조직하라. 일중대가 적 방어 거점을 공격하여 방어로 넘어가 견지하면 이중대는 그 견지 개선을 직행점으로 하여 다음 거점을 공격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중대가 가서 방어 지점을 공격해서 그걸 점령하면 이중대는 거기서부터 또 연이어 공격을 진행하라. 이렇게 돼서 1km 범위 내에 거점을 형성하지 말면 적이 반격이 온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배워야 할 점은 북한군은 전투는 연속적 거점 확보라는 이런 러시아식 공세의 원리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한 점을 뚫고 바로 다음 점을 확보하고 또 연속 압박하고 이런 이제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에 기반한 기동전 중심 사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거점전, 드론전, 포병전 결합형 이런 군사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북한군 지휘부가 하달한 전투지침 세 번째는 매 중대마다 적어도 한 개의 무인기조를 조직하고 중대장은 24시간 주의소에서 감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중대급까지 드론 운영을 필수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건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군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대대 여단급 장비로 이제 분류해 놨고 분대나 중대 단위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중대급까지 드론 운영을 필수화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 군사 지침 네 번째는 정찰이 없이는 그 어떤 전투 행동을 진행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면 북한군조차도 정찰이 없으면 전투를 하지 말라는 걸 명문화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70%는 드론과 정찰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드론 훈련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드론을 통한 정찰 또 드론 정찰이 없는 이런 전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전투지침 다섯 번째는 첫 임무는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드론과 관련된 지침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것은 드론 위성 시대에는 숨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알고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투에 가서 지금 지휘소, 포병, 집결지 뭐 이런 걸 완전 은폐를 최우시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군사지침 여섯 번째는 매 대대는 2 내지 3개의 무인조를 조직하고 무인기조를 조직하고 주요간 정찰조를 편성하라. 이 정찰, 무인 이러한 내용인데 매개 대대마다 2개 내지 3개의 무인기조를 조직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 또 지침 7번째는 휴대용 전파 장애기를 이용하여 전자전을 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전파 장애기. 지금 북한군은 러시아식 전자전 전술을 중대 서대급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돌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행동 지침 8번째는 반드론 총탄 6발부터 8발을 무조건 장비하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이미 드론 저격 장비를 분대 단위로 보급한 것 같습니다. 반드론총 6 내지 8발을 무조건 장비하라고 이제 하는 거 보니 다음 9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북한군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현재 북한군이 장비한 전투기술 기재로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군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나 나토 나라들의 현대적인 무기를 갖추고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신심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군이 배워야 할 점은 장비의 성능보다도 운용, 전술, 조직 지휘가 향후 미래의 전쟁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번째 행동지침은 경장갑은 반탕크 발사관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고 탱크, 북한은 땅크라고 하는데
땅크는 사면 발사로 소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면 발사로 소멸하라. 그러면 왜 북한이 사면 발사로 소멸하라고 이렇게 전투 행동 지침을 내렸을까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신 거지만 지금 나오는 탱크, 이 전차는 정면 장갑이 가장 두껍고 후방,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차는 능동 방어 체계 APS가 있어서 만일 한 발이 날아오면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린 지침은 뭔가 하면 다방향, 다발 사격으로 탱크의 능동 방어 체계 APS를 과부하시켜서 방어를 뚫거나 혹은 취약한 면을 동시에 타격하라는 건데, 요점을 정리하면 한 방향에서 앞에서 쏘지 말고 복수의 팀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제일 가능하면 하나의 탱크를 향해서 4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쏴라. 이런 걸 행동지침으로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투행동지침 11번째는 통신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이 통신수단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자르트, 러시아산 무선통신기재이고 이건 비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키리산, 중국산 통신기재인데 북한군은 이걸 공개통화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중계기 설치 문제도 고려하라. 특히 적의 전파장에 기도가 있을 때 이걸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산 키리산 통신기재와 러시아산 비화용이죠. 아자르트 이 통신기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동지침 12번째는 축전지 소모량과 보유량, 충전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원문에 이어지는가 하면 무인기로 충전지를 봉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충전지 하나가 무겁거든요. 이 무거우니까 이 축전지를 하루 소모량 잘 계산해서 전투에 진입하고 만일 모자랄 때는 무인기로도 보충해요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이 무인기로 충전지 보급까지 고려할 만큼 지금 현재 북한군에서 무인기의 사용 활용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투행동지침 13번째는 전방주의소는 하루에 1번부터 4번 타격을 받는 걸 꼭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소들에 대한 타격 대책을 세우라. 이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는 북한군 전방 주의소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1번 내지 4차의 타격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모든 주의소들이 원문에 의하면 적들의 원거리 포사격 및 미사일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지침 14번째는 부대 통계, 인원, 손실, 탄약 소비량을 상시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을 보면 사상자, 후송자 통계, 탄약 소비량, 보유량을 통계표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북한의 기록 보고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투행동지침 15번째는 전자지도 사용, 인터넷은 반드시 차단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지도 이용을 장려하되, 그러니까 전자지도는 써라, 장려하되 인터넷 차단을 필수적으로 실현하라. 공개 통신 자체가 위치 노출의 자살행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북한이 전자지도를 지금 이용한다는 건데, 인터넷도 없는, 또 인터넷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전자지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휘관들에게 그럴 때면 인터넷을 무조건 차단해놓고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16번째는 조준기, 열 영상기의 배터리 사용량까지 통제하라. 지휘관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구 쓰지 말고, 야시 장비가 많아도 배터리가 고갈되면 야간 전투 능력이 급 하락하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항상 전제로 해서 전투에 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17번째, 이게 아주 흥미있어요. 습격 시간은 새벽 10시부터 9시 사이, 혹은 저녁 오후 5시 반부터 9시에 어둠을 활용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북한군은 전투에서 빛의 상태, 이 저도를 전술적 변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지금 주로 완전 야간 또는 완전 주간 훈련이 많은데, 우리도 이 북한군의 이런 전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황혼 전투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쌓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지시를 줘요. 5일부터 6일 전투하고 2 내지 3일은 반드시 휴식을 조직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문에는 6일 전투 행동을 하면 해이되기 마련이니 이틀 내지 3일 휴식을 조직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있는 북한군이 자기 군인들의 체력, 심리 관리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8개의 북한군 전투 진침은 이거 단순한 문건이 아닙니다. 이건 북한군이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 배운 전장의 교과서이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의 그런 전쟁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지금 러시아 전쟁터에서 배우고 있는 이 살아있는 전술을 우리도 빨리 연구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이것을, 이러한 문건들을 무시하면 미래의 전쟁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처럼 초전부터 예상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북한군 전투 지침, 이건 솔직히 말하면 겉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 뒤에서도 제가 자꾸 올리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간 북한군 94여단 지휘부가 실제 전투에 이 지침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대로 됐는지, 어떤 전투 성과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다음에는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하루에 수많은 사상자가 냈는지, 어떤 전술적 실패를 했는지, 또 북한 김정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영호TV는 이렇게 전문 군사문건 분석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율 구독료 지원과 관심이 이런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북한 정권의 폐쇄된 전쟁 실상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